제가 선을 조그맣게 그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5mm, 2.5mm, 5mm, 2.5mm, 5mm, 2.5mm, 네, 5mm.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을 한번 그려보시죠.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은 여기 PT 탭입니다. PT 탭에 보면 영어로 뭐라고 잔뜩 써 있어요. 되도 않는 영어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가면서 번역을 해보죠. if 만약에 there isn't enough room, 그러니까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만약에 거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이란 뜻이에요. 그럼 그 공간이 뭐냐면 to place both text and arrow, 그러니까 화살표하고 문자가 들어갈 장소가 충분하지 않다면, inside extension line, 다시 말하면 치수 보조선 안에 치수와, 그러니까 치수 문자와 화살표가 둘 다 들어가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the first thing, 첫 번째, move outside, 바깥쪽으로 이동할 첫 번째, the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바깥쪽으로 이동할 것을 선택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치수 문자하고 화살표는 반드시 치수 보조선 안쪽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공간이 좁아서 문자랑 화살표가 다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먼저 바깥으로 뺄 게 누구냐라는 겁니다. 문자를 먼저 빼줄까요? 화살표를 먼저 빼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는 뭐냐면 either 텍스트와 arrow, either가 어느 하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나 화살표나 어느 하나 빼주세요. 그래놓고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냐면 베스트 핏, 최상의 맞춤. 무슨 얘기냐면 이건 CAD가 알아서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문자하고 화살표 그 장소에 못 들어가면 CAD가 알아서 빼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얘를 체크해 놓으면 누가 나가요? 네, 화살표가 먼저 나갑니다. 얘를 체크하면 문자가 먼저 나가고, 이렇게 놓으면 이건 무조건 안쪽에 넣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both text and arrow, 다시 아예 둘 다 바깥으로 빼는 겁니다. both 둘 다죠. text and arrow, 화살표 둘 다, 그러니까 문자와 화살표 둘 다 바깥쪽으로 빼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alway가 항상이죠. keep은 유지하다라는 뜻이고, text between extension line, 다시 말하면 문자는 보조선에 항상 위치시킵니다 라는 뜻이 돼요. 아무리 공간이 좁아도 치수 문자는 치수 보조선 안쪽에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쓰시는데, 보통은 이거잖아요. 얘를 써야 될 때도 있고 혹은 얘를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왔다 갔다 해요. 텍스트나 얘는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얘도 얘네들하고는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티가 안 나요. 티가. 자, either 텍스트와 arrow 베스트 핏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밖으로 나갈 때 이렇게 둘 다 나가버리죠. 특히 문자는 두 번째 보조선 옆으로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반지름 30짜리 원을 하나 또 그려보세요. 옆에다가 이렇게 반지름 30짜리 원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자, 베스트 핏일 때 화살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니, 반지름 치수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베스트 핏일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것도 한번 넣어보세요. 반지름 치수죠? 지름 치수도 똑같아요. 지름 치수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반지름 치수하고 지름 치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니라 그래요. 딤 스타일
modify. 자, 이번엔 에로 화살촉을 먼저 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은 어차피 공간이 좁아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빼버린 거고, 문제는 얘예요. 여기가 치수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반지름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중심에서부터 원의 끝까지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베스트 핏은 어떻게 돼요? 그리다 만 것처럼 나오잖아요. 다시 볼까요? 서클 반지름 30. 그 다음 지름 치수도 마찬가지예요. 지름 치수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원의 원의 끝에서 끝으로 선을 그리고 치수 문자는 이렇게 중앙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옆으로 틀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배치돼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배치가 돼야 돼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는 뭘 선택해도 답이 없어요. 똑같이 나와요. 자, 근데 다시 한번 볼까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근데 여기는 조금 달라져요. 여기 always keep text between extension line. 문자를 항상 보조선 안에 넣어주세요. 얘는 좀 달라져요.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자, 바꿔보시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이렇게 이어서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문자들이 다 겹쳐버렸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돼요.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에 보면 서프레스 억제하다. 에로 화살표를 억제하겠습니다. 만약에 if they doesn't fit inside the extension line. 뭐냐면 보조선 안에, 치수 보조선 안에 맞출 수 없다면, 화살표가 치수 보조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화살표를 억제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얘를 체크해 놓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막 화살표가 막 중구난방돼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정리돼 버립니다. 안 그려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내려가면 텍스트 플레이스먼트, 즉 문자의 위치란 뜻이죠. 여기 또 나와 있네요. when, 언제, 때란 뜻이죠. 문자가 text is not in the default position. 문자가 디폴트 포지션, 기본 위치에 있지 못할 때. 문자가 기본 위치에 있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여기나 이더 텍스트나 에로우나 혹은 텍스트 또는 보스 텍스트를 선택했을 때입니다. 자, 제가 에로우로 놨습니다. 여기 보면 beside the dimension line, 치수선 beside, 좌우로 맞춰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문자 옆으로 갑니다.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옆으로,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옆으로,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옆으로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요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보시면 바로 얘네들이요. 오버 디멘전 라인 위드 리더. 오버 디멘전 라인, 치수선 위에다가 문자를 놓겠습니다. 그런데 위드 리더, 지시선과 함께요. 얘를 쓰시면 돼요. 이 세 번째는 쓰시면 안 돼요. 뭐라고 돼 있나요? without leader, 지시선 없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시선이 없으면 이게 어디 거의 문자인지 몰라요. 자, 보시죠. 자, 오케이, 클로즈. 어떤가요? 지금 위로 올라온 거 보이시죠? 자, 선택하고 그립을 클릭한 다음에 이동합니다.
이렇게요. 선택하고 그립을 클릭하고 이렇게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화살표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화살표들은 우리가 정리해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깥쪽 거 하나, 이쪽 거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놓던가, 이렇게 슬래시로 놓던가, 도트로 찍어 놓던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화살표가 막 중복으로 겹쳐 있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자, 선택하고 컨트롤 1키. 첫 번째 화살촉은 그대로 두고 두 번째만 뭐 슬래시로. 자, 다시 얘가 세 번째 거네요. 세 번째 거 선택하고 첫 번째는 슬래시로. 자, 가운데 거 선택하고 둘 다 슬래시로. 어떤가요? 한결 더 보기 나아졌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상태가 가장 보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놓던가 아니면 도트로 바꿔버리는 거죠. 스몰 도트로. 이렇게요. 선택하고 스몰 도트로. 선택하고 자, 도트 스몰, 도트 스몰. 그럼 어떤가요? 깔끔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네.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어제 설명드렸어요. 제가 딤 스타일, 모디파이, 텍스트. KS는 이렇게 치수선과 문자가 나란해야 됩니다.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 치수선의 얼라인 정렬합니다. 그런데 CAT 2급은 ISO 스탠다드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수평으로 기울어져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제 도면 그렸었잖아요. 그죠? 치수기까지 넣어보세요 그랬는데 다 그린 사람도 있고 아직 못 그린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치수 기입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ISO 스탠다드로 놓으셔야 여기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CAT 2급에서 이것도 체크를 해요. 그래서 CAT 2급에서 이거 감점 요인이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모디파이. 자, 다시 피트 탭으로 되돌아가서 여지껏 한 건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몇 가지 빼고 꼭 기억할 거 빼고 네, 얘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유즈 오버롤 스케일. 치수 축척이요. 치수 축척입니다. 치수 축척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린 도면이 있을 거예요. 이거요. 이 도면이요. 기억나시죠? 치수를 넣을 거예요. 자, 어떤가요? 문자하고 화살표가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축척이 안 맞아서. 이해되시나요? 축척이 안 맞으니까 사이즈가 안 맞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이 도면의 축척이 얼마일까요? 자, 축척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A3 기준으로 할 거예요. A3 기준입니다. 자, 14,000
곱하기 2배 나누기 420. 66 나오네요. A3 기준으로 1대 60 도면이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테두리 선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렉탱글 골뱅이 420,297. 420이 297 그리고 옵셋 10mm. 10mm죠. 테두리 선은 10mm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다음 컨트롤 1키 눌러서 요 안쪽 선, 안쪽 선의 선 굵기 글로벌 위드를 1mm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도면 테두리가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시죠. 얘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A3 하나 만들어서 보시죠. 이렇게 테두리까지 한번 그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축척 계산을 해보니 스케일이 1대 60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60배가 커져야 돼요. 스케일 선택하고 몇 배 키우면 돼요? 이렇게 60배를 키우면 돼요. 자, 주몰. 그러면 이렇게 돼 있군요. 이동하기. 자, 이렇게. 그래야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자, 모디파이. 우리가 여지껏 배운 걸 보면, 자, 라인 탭부터. 여기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은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제일 작은 값이 6mm. 그 다음 제일 큰 값이 10mm. 6에서 10mm 사이를 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8mm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픽스 랭스. 이 값은 여기 베이스라인 스페이싱과 같거나 크게 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같게 줬습니다. 그 다음 문자 화살표죠. 전 도트로 썼고 이 도트는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약 1mm 작게 주라고 했습니다. 1.5mm. 나머지는 손댈 거 없고요. 그 다음 문자에서 제가 색상만 바꿨습니다. 그린으로 바꿨고 문자의 높이는 2.5mm.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 그 다음 피트. 자, 피트 탭도 바꾼 거 없어요. 오로지 이거 하나만 바꾸면 돼요. 이게 축척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게 축척이었죠. 축척을 이용해서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자, A3 기준 1대 60이었죠. 그러니까 60배를 썼습니다. 그리고 치수 기입을 해보죠. 여기 선이 하나 안 늘어났네. 자, 얘 지우고 클릭하고 자, 조금 띄우면 어떤가요? 치수 문자 화살표 다 커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컨티뉴어스로 나머지 이렇게 다 클릭해 주시면 적당히 치수가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베이스 라인으로 치수선을 그려주면 깨끗하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처음 라이너로 적당히 위치를 잡아서 그 다음 컨티뉴로 그 다음 베이스 라인으로 다시 라이너 그 다음 컨티뉴 그 다음 베이스 라인 다시 라이너 컨티뉴 그 다음 베이스 라인. 자, 이렇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 치수선 라인이 들쭉날쭉하지 않던가요? 제가 적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요. 라인. 그 다음에 얼마만큼 띄울 것인가?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띄울까요?
적당히? 적당히요? 자, 이렇게요. 제가 치수선 간격을 8mm로 줬죠. 축척 60이죠. 그죠? 이거의 2배. 대략 960. 900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라이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위로 900. 그리고 컨티뉴. 다시 봅니다. 라이너. 자, 이 방향으로 900. 다시 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0. 그 다음 컨티뉴. 자, 다시 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0. 다시 봅니다. 아니다. 똑같구나. 자, 컨티뉴. 자, 어디를 보든지 간에 치수선 간격이 다 똑같은 거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도면 잘 그리는 사람은 도면이 깨끗하고 예쁘다고. 도면을 예쁘게 그리는 방법입니다. 치수선의 간격을 다 똑같이 맞춰버린 거예요. 중심선이 나온 정도도 다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도면이 예쁘게 나와요.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우고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또 하나. 그 다음에 이 도면 테두리도 이렇게 센터에다가 맞춰주셔야 돼요. 적당히 가운데 들어오게끔. 이해되시나요? 근데 제가 도면을 지금 위에다 올려놨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타이틀 블럭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타이틀 블럭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타이틀 블럭까지 들어가면 도면이 꽉 차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항상 도면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리는 습관을 들여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또 봅니다. 딤 스타일, 모디파이. 하나 더. 자요. 이게 중심선이죠. 이거 중심선이죠. 근데 실제로는요. 중심선처럼 안 보이죠. 기억나시죠? LT 스케일. 얼마로 주라고요? 축척 주면 선 모양이 너무 크다 그랬죠? 그래서 LT 스케일을 2분의 1을 주던가 아니면 축척에 3분의 1을 주던가. 그럼 적당한 크기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맞춰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는 도면은 전부 다 뭘로 귀결이 돼요? 축척으로 귀결이 됩니다. 선을 그리고 옵셋하고 문을 그리고 이건 다 돼요. 이건 다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출력했을 때 축척에 딱 맞게 출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척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축척을 그냥 대충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축척 많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다 글씨를 쓸 겁니다. 여기다 방이라고 글씨를 쓸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글씨는 몇 mm짜리 글씨를 쓸까요? 본문 글씨는 2.5mm, 중간 글씨 4mm, 6mm. 제가 곱하기 2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저는 지금 기본 글자가 2.5mm예요. 곱하기 얼마를 해요? 축척이요. 150mm짜리 글씨를 써야 되네요. 자, 텍스트. 자, 미들 위치 중간에다 위치 잡고 얼마였죠? 150이었나요? 네, 150 방. 그러면 글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글자는 마감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자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어떤가요? 여기 있는 글자나 여기 있는 글자나 여기 있는 글자나 똑같은 글자죠. 이해되시나요?
자, 맞춰보시죠. 항상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실 땐 축척을 생각하고 그리시면 돼요.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번엔 프라이머리 유닛입니다. 주단이라고 하죠. 프라이머리가 주, 얼터네이트가 보조 혹은 대체. 자, 주단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니트 포맷이 디시멀로 되어 있습니다. 10진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시즌, 소수점 두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디시멀 세퍼레이터, 소수점 자릿수를 콤마로 보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죠. 자, 아까 우리가 여기다 그리던 거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똑같아요. 디시멀입니다.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오라고 했습니다. 디시멀 세퍼레이터가 뭐로 잡혀 있어요? 콤마 페리오드. 콤마가 쉼표란 뜻이고 페리오드가 마침표란 뜻이죠. 그러니까 소수점을 콤마, 즉 쉼표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로 잡혀 있나요? 쉼표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다 이거 쉼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어디서? 여기 프라이머리 유닛에서 콤마가 아니고 페리오드로 바꿔주셔야 이렇게 다 마침표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다 페리오드로 바꿔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유니트 포맷 보면 디시멀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이언티픽, 과학 지수, 뭐 엔지니어링, 아키텍처, 건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쓰면 도분초로 나와 버립니다. 우리가 쓸 수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쓰는 건 이 디시멀하고 맨 아래 윈도우 데스크탑입니다. 이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면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디시멀은 반드시 여기를 바꿔야 돼요. 페리오드로. 제가 콤마로 놨습니다.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놓으면 여기 디시멀 세퍼레이터가 사라집니다. 자동으로 이거를 이와 같이 마침표로 잡아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치수를 이렇게 기입했습니다. 지금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뭐로 나와요? 쉼표로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놓으면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동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소수점이 마침표로 자동으로 바뀌고 뭐가 또 나와요? 천 단위 자릿수요. 이해되시나요?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놓으면 마침표로 바뀌고, 그러니까 소수점이 마침표로 자동으로 변환이 되고 그 다음에 천 단위 자릿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읽기 편하지 않나요? 14,000이라고 읽기 편해집니다. 도면, 그러니까 치수 보기가 훨씬 더 편해져요. 그래서 윈도우 데스크탑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디시멀 쓰는 사람도 많지만 윈도우 데스크탑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제가 치수를 넣어 볼 건데요. 자, 이렇게요. 1200.5라고 했습니다. 1200.5. 얘는 한 자리 나오네요. 얘는 두 자리 나오고, 그죠? 왼쪽에 있는 이 치수는 값 자체를 어떻게 돼요? 0.5까지 넣은 거고, 얘는 무작위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소수점 자릿수를 늘려버리면, 우와, 이렇게요. 얘는 소수점 자릿수까지 다 나오는 거고, 얘는 있는 만큼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요건 소수점 자릿수인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요. 제로 서프레션이요.
제로 서프레션. 제로를 억제합니다. 만약에 요거 리딩은 앞쪽에 있는 거, 테일링은 꼬리 쪽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다시 설명할 건데 일단 꼬리 쪽입니다. 지금 꼬리 쪽에 제로를 억제하라고 해놨습니다. 요거 끄면 모든 숫자가 다 소수점 두 자리로 나옵니다. 이렇게요. 소수점 두 자리가 다 찍혀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꼬리 쪽, 즉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이 꼬리 쪽이고 이쪽이 리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머리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꼬리 쪽의 소수점을 억제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고, 있으면 한 자리까지 있는지 두 자리까지 있는지 세 자리까지 있는지 그걸 체크해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요. 얘를 체크해 놓으면, 이 테일링을 체크해 놓으면 여기에 표현되어진 여기 두 자리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이 자리까지 알아서 체크해서 보여주겠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딱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옆에다가 선을 두 개를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라인을 두 개를 그릴 건데, 이렇게 트래킹에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선을 두 개를 그렸어요. 그리고 앵귤러, 각도죠. 각도 치수로 각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64도가 나오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이렇게 적당히 그렸습니다. 다시 앵귤러. 얘는 34도네요. 각도가 되게 정확하게 잘 그려지네요. 그죠? 소수점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되게 정확하죠. 그죠?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앵귤러 디멘전에 보면 프리시즌 소수점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얘도 똑같이 소수점 두 자리로 나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소수점이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얘 소수점이 있어요. 소수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제로 서프레션에서 트레일링을 켜놔야 되겠죠. 그래야 각도에 대해서도 소수점 자릿수가 표현되고 소수점이 있는 건 보여주고 없는 건 안 보여주겠죠. 이해되셨나요? 요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리딩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리딩은 소수점 앞쪽 단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선을 두 개를 그릴 건데, 자, 옵셋 0.5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0.5mm 짜리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런 경우 치수선을 끄집어내면 이렇게 0.5라고 나오죠. 그죠? 이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수점 아래쪽을 테일링, 소수점 위쪽을 리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리딩을 체크해 버리면 이렇게 점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리 보통 0.5라고 읽지 0.5라고 읽진 않잖아요. 그래서 굳이 얘는 쓰지 않는 겁니다. 굳이 리딩은 쓰지 않아요.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보시면 여기 메저먼트 스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저먼트 스케일은 도면 전체에 들어가는 거라 여기서 쓰지는 못해요. 얘는 속성창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바로 여기 다시 보시죠. 지금 여기 치수가 어떤가요? 되게 작은 거 보이시죠? 그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원을 그려서 얘를 복사해 갑니다. 카피. 그 다음 스케일 3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가 커졌죠. 이걸 상쇄도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상쇄도 그릴 때 요거 복사해서 확대해서 그립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상쇄도를 그릴 때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치수요. 치수가 어떻게 됐나요?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치수가 이렇게 커져 버렸습니다. 치수가 안 맞잖아요. 그죠? 원래는 얼마예요? 2.5여야 되는데 얼마로 나와요? 7.5로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메저멘트 스케일은 길이에 대한 축척이란 뜻입니다. 길이에 대한 축척으로 이런 경우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자, 프라이머리 유닛, 지금 프라이머리 유닛 하고 있죠? 프라이머리 유닛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프라이머리 유닛에 보시면 여기 스케일 라이너라고 있습니다. 선형 축척이요. 메저멘트 스케일이 길이에 대한 축척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에 대한 축척입니다. 얼마를요? 지금 제가 3배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3분의 1로 줄이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로 나와요? 길이가 2.5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한 치수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원래는 5mm여야 되죠. 그죠? 이렇게 5mm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길이에 대한 축척을 바꿀 때 사용합니다. 이거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반드시 익혀 두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또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보통은 이렇게 치수가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거죠. 빔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얼터네이트 유니트라고 있습니다. 2차 치수죠. 2차 치수입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얼터네이트 유니트를 체크하면 비로소 2차 치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디시멀로 되어 있네요.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꾸고, 그 다음 소수점 뭐 2자리로 바꾸고, 자, 나머지는 똑같아요. 뭐 제로 서프레션, 트레일링 체크해주고, 자, 그리고 확인.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1차 치수와 2차 치수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중요한 건 이 값이에요. 멀티플러 포 알트 유니트. 자, 이 값을 이렇게 해봅니다. 1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멀티플러 포 알트 유니트. 이 값이 제일 중요한데 이 값을 1로 바꿉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프라이머리 유니트에다가 이 값에다가 방금 입력한 값을 곱해서 2차 치수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0.5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반 줄어든 값이 나오겠죠. 다시 봅니다. 이번엔 2로 했습니다. 곱하기 2. 그러면 2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앞에 있는 건 밀이고 이제 뒤에 있는 건 인치가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여기를 인치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인치는 25.4mm입니다.
근데 1mm는 몇 인치일까요? 1mm는 몇 인치일까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값을 바꿀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요. 1 나누기 25.4인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1mm를 인치로 바꾸는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여기다가 1 나누기 25.4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에러 나요. 에러 나요. 왜 에러 나죠? 소수점 나누기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정수 나누기만 된다 그랬잖아요. 얘 에러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254분의 10으로 나누면 이렇게 소수점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요. 미리, 인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이렇게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얘가 인치이고 얘가 미리일까요? 미리고 인치일까요? 헷갈리는 거죠. 자, 이렇게 봅니다. dim 스타일 모디파이. 자, 얼터네이트에 가면 바로 여기 프리픽, 서픽이 있습니다. 프리픽은 머릿말이고 서픽은 꼬릿말이에요. 꼬릿말을 다는 거죠. 이렇게 인치.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가도 이렇게 프리픽, 서픽이 있습니다. 미리. 서픽이 꼬릿말이에요. 프리픽은 머릿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위가 붙게 되는 거죠. 미리, 인치, 단위가 붙으면 조금 더 보기 편해지죠. 자, 단위를 붙여 보시죠. dim 스타일 모디파이. 자, 얼터네이트 유니트에 보시면 플레이스먼트 애프터 프라이머리 밸류, 즉 주치수 뒤에다 놓겠습니다. 빌로우 프라이머리 밸류, 주치수 아래다 놓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게 애프터 프라이머리 밸류예요. 자, 빌로우 프라이머리 밸류 놓으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미리, 인치. 자, 바꿔보시죠. dim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제 끄죠. 꼬릿말 지우고, 프라이머리 밸류에서 꼬릿말 지우고, 톨러런스에서, 아니, 얼터네이트에서 끕니다. 이제 톨러런스로 넘어갈 거예요. 이 톨러런스는 치수 공차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무관한 내용이기도 해요. 조금 먼 내용이긴 하지만 그냥 방법만 잘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치수 공차입니다. 제가 전에 설명드렸었죠. 오차 범위라고. 이만큼 오차는 내가 허용해 주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쓰게 되면 모든 치수에 다 오차 범위가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오차 범위는 내가 지정한 데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쓰진 않아요. 전역 변수 2개를 바꿔야 돼요. 전역 변수 2개를 바꿉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에 보면 버티컬 포지션이 탑으로 되어 있죠. 눌러보면 미들 탑 이렇게 있는데 이 값이 미들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중간에다 놓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니, 일단 요거는 버튼으로 냅두시고 그 다음 그 위에 스케일링 포 하이트 있죠. 이 값이 1인데 이 값 0.5로 바꿔야 돼요. 요 2개가 전역 변수인데 요 2개만 바꾸시면 돼요. 켜보겠습니다. 디비전으로 놓으세요. 그러면 다 활성화됐죠? 자, 그리고 OK. 그러면 모든 치수에 다 적용됩니다. 이렇게 모든 치수에 다 적용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띄워 보시죠. dim 스타일 모디파이. 자, 보시면 바로 이가 버티컬 포지션이 지금 바텀으로 잡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치수 문자가 공차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 중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공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있는 건 상한값, 아래에 있는 건 하한값.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플러스 허용치, 아래에 있는 건 마이너스 허용치입니다. 이 두 개의 허용치의 중간에 문자가 위치해야 돼요. 지금 얘는 바툼, 즉 아래쪽에 있는데요. 제가 얘를 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자가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dim 스타일, 모디파이. 자, 미들. 이렇게 중간으로 가야 돼요. 자, 중간으로 놔보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니, 문제는 뭐냐면, 이 치수 공차가 너무 커요. 이렇게 크게 쓰지 않아요. 얘를 이렇게 크게 쓰지 않아요. 어떻게 쓰냐면, 여기 보시면, 스케일링 포 하이트라고 되어 있죠? 공차 문자의 크기입니다. 치수 문자의 1대1이란 뜻이에요. 이거 0.5로 주셔야 돼요. 0.5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전역 변수예요. 전체 다 들어가는 변수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다 됐으면 비로소 얘를 끕니다. 넌으로 바꾸세요. 왜요? 이 두 가지 값만 바꾸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치수를, 그러니까 공차를 주고 싶은 것만 선택해요. 공차를 주고 싶은 것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톨러런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여기 톨러런스 공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를 켜주시면 돼요. 값은 5개인데 너는 없다란 뜻이죠. 시멘트리컬은 상한값하고 하한값, 즉 다시 말해서 플러스 허용치하고 마이너스 허용치가 똑같은 것을 시멘트리컬이라고 합니다. 둘 다 똑같은 거. 디비전은 그러니까 상한값과 하한값이 다른 걸 말해요. 리밋은 이걸 적용시켜 준 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먼저 시멘트리컬이요. 시멘트리컬이라고 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고, 여기 보시면 톨러런스 리미트 어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한값만 나와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0.23으로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값을 넣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에 비해서 디비전은 나눠지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한값과 하한값이 서로 달라서 나눠지게 되는 거. 로우 값은 마이너스 값이에요. 로우 값은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렇게요. 로우 값은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리고 어퍼 값은 플러스 값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써요. 플러스 플러스는 원래 기준값보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다 값이 더 커진 거죠. 이건 헐거운 맞춤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정한 기준값보다 크게 가공하세요. 그러니까 헐거워진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정한 것보다 작게 가공하는 겁니다.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억지 기호 맞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기호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 로우 값이 기본값이 마이너스예요. 기본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근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마이너스, 원래 마이너스인데 들어온 값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원래 마이너스인데 들어온 값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플러스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값을 아래 값에 마이너스 값을 넣어버리면 표현되는 건 플러스 값이 표현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둘 다 마이너스로 바꾸고 싶어요. 자, 로우 값은 원래 마이너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로 넣어버리면 돼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바꿔요? 마이너스로 넣어버리는 거죠. 이런 시멘트리 걸로 왜 바뀌었지? 어떤가요? 어퍼 값을 마이너스로 넣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디비전 말고 그 아래 리밋이라는 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 겁니다. 1000ml인데 공차가 둘 다 정상으로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얼마부터 얼마까지 허용치라는 것 계산이 되나요? 몇 미리부터 몇 미리까지 허용한다는 얘기죠? 1800.12mm부터 1799.77mm까지네요. 맞나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면 욕해요. 기계를 돌리다가 치수를 쟀는데 이 치수하고 얘하고 비교해야 되거든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리밋은 이걸 계산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내가 작업하다가 치수를 재고 확인할 수 있죠. 이건 리밋은 주로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 용도입니다. 요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이 허용치를 적용해 준 값, 이걸 리밋이라고 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